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후 7시 라이브는요, 뇌손상 후 재활 과정이라는 주제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백남종 교수입니다. 주로 신경재활 중에서 뇌를 다치고 나서 재활 과정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질환은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네, 주로 뇌졸중 후 여러 가지 마비나 이런 것들이 오신 분들을 재활하는 의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등 뇌손상 후 재활 과정 이런 쪽을 해주시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청하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뇌졸중, 주로 이제 뇌졸중이 됐는데 뇌 손상 후 재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뇌졸중이 생기고 이제 회복되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쪽은 이제 얼마나 지났는가. 이제 여기 1개월, 3개월, 6개월 돼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상지의 마비 정도인데 이제 여기가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경증, 중증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마비가 가볍게 오신 분들은 1개월 내에 거의 이렇게 회복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좀 마비가 심하게 오신 분들은 회복이 조금 느립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조금 6개월까지 넘어서도 조금 되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조금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그 언덕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뇌졸중을 예를 들면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딱 A는 B다 이렇게 딱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병변이 어디에 생겼고 얼마나 크게 생겼고 이게 결국은 이제 처음에 얼마나 심하게 마비가 왔느냐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뇌에서 피질척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손 다리를 움직이는 그 명령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피해서 뇌졸중이 오면은 전혀 마비가 없어서 다른 증상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멀쩡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조그맣게 오더라도 여기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마비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겠고요. 또 손상 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젊은 분보다는 조금 예후가 안 좋고 여성분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전 인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어떤 타입에 따라서 조금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BDNF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주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운동신경이 좋다거나 동반 질환이 없고 원래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교육 정도도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하는 거겠지만은 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안마에도 조금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상받기 전에 환자의 상태도 회복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 안마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회복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 급성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네. 이제 빨리 오시면은 이제 혈관이 막히면은 뚫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게 중요하고. 응급실에 오시면은 이제 뇌졸중, 특히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모두 패스트 트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뇌가 이제 좀 말랑말랑하다고 그러죠. 이제 가소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좀 가소성이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가장 왕성합니다. 뇌가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적어도 3개월, 6개월 내에 치료를 네.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뭐 졸리는 약물이나 이렇게 이제 조금 뇌 회복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 졸리는 약물이면 뇌 회복을 좀 느리게 만드는 건가요? 네네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수면제 계통이 좀 그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약물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뭐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확실하지 아주 이렇게 막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뭐 나쁜 약물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이거는 뭐 사회적인 요인이지만 옆에서 돌보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계속 이제 같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치료받고 이럴 때 조금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아마도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옆에서 네. 정신 건강을 좀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뭐 정신 건강도 그렇고 네. 뭐 육체적으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옆에만 있고 잘 도와주지 않으면 관심도 아무래도 안 가지고, 네. 힘들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몇 시간 내에는 빨리 어쨌든 막힌 거, 특히 뇌 경색, 뇌 출혈보다는 이제 뇌 경색 같은 경우 빨리 뚫어야 되니까 네. 재관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가 이렇게 경색이 오거나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독성 물질을 조금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독성 물질이 나오면 이제 뇌를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되게 이제 뭐 뉴로 프로텍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경을 이제 좀 보호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 굉장히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몇 주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회복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혈성 반음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가역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는 기능을 못 하다가 네. 이제 피가 잘 통하고 나중에 좋아지면은 이제 기능이 돌아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고 또 부종이 가라앉고 또 뭐 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의 기능을 좀 막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예, 네. 뇌의 그런 독특한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매스킹 폭로라고 그러는데 뇌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를 다 평소에 쓰고 있지를 않는데 네. 한번 안 쓰던 것들이 이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뇌에서 이제 안 하던 원래 기능을 안 하던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언매스킹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씩 일어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재활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적 회복이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며칠부터 몇 년 사이 계속 의도적인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계속 사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뇌 회로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가진 회로는 어쩔 수 없고 이 뇌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 잘 아직은 뭐 일부 조금 재생된 데는 그런 보고들도 조금 나오고 있지만은 예, 아직은 이제 재생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뇌가 회복되는 개념은 이게 다시 재생돼서 붙는 게 아니라 네. 뇌에 안 쓰던 기능에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소성 이렇게 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뇌를 새롭게 조금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망가진 길을 조금 포기하고
네. 다른 부분 새로운 길을 뚫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재활의 좀 정수. 그렇죠. 이제 네. 모든 재활의 이론이 네. 이 지금 가소성을 좋게 해서 어쨌든 새로운 기능을 새로 만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게 뭐 아주 재밌는 실험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재활 치료는 뭐 하나하나 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90년대 초반이죠. 제가 이제 막 수련 받고 이럴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건 이제 원숭이에서 이렇게 네. 일부러 이렇게 병변을 만듭니다. 아. 예, 상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침을 꽂으면은 네. 침을 꽂아서 이제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손이 움직이고 뭐 그 지배하는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디를 지배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핸드라고 써 있죠. 이제 손을 지배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깨나 이제 뭐 팔꿈치 이런데요. 이게 정상적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병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안 쓰니까 마비가 돼서 네. 여기 이제 손 부위인데 이 지도가 이렇게 쭈그러들었죠. 예, 여기가 이제 병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을 움직이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근데 손을 억지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소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을 하는 거죠. 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걸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뇌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걸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소성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뇌를 이렇게 많이 써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이 이제 과학으로 온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막연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가 재활이 가능하고 재활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네,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뇌라는 게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죠. 시냅스가 이제 그 여러 전선 가닥들이 막 연결이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전화 전선 가닥처럼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선 가닥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얘랑 접속했다, 얘랑 접속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냅스가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시냅스가 붙는 자리거든요. 붙는 자리들도 많아지고 이게 여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냅스가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붙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가 한목적적으로 이제 조금 흥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이제 자꾸 이제 뭐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흥분 상태고 이제 가바라는 거는 이제 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억제 뉴로트랜스미터인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억제하는 거는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러고 네.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는 이제 늘리려고 이제 뇌가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네, 되는 그런 건가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망가졌으니까 네. 새로 이제 재생을 하려고 이제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뇌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이제 매핑을 할 때는 크게 봤지만은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은 안에서는 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겉으로 영역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내실도 다져지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운동이나 악기를 배워가는 과정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 뭐 악기를 배울 때 학습 이론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뇌도 이제 뭐 MRI나 이런 걸로 이제 다 찍어보고 활동도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생각을 하면은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 뭐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루 가가지고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공을 100개를 친단 말이죠. 그럼 첫 공을 칠 때보다는 나중에 100개 칠 때는 안마에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일어나는
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다시 가서 또 연습을 하면은 뭐 맨 마지막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이제 이게 자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 과정하고 재활 치료도 똑같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어린애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뭐 트라이 앤 에러를 하다가 이제 걷게 되고 똑같은 과정인 거죠? 그렇죠. 네. 자전거도 처음에 타실 때 배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막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뭐 말하면서도 타고 그렇죠. 손도 놓고 타고 한숨으로 그냥 아무런 타고 생각 네. 없이도 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온라인 러닝이라는 건 하루 중에 이렇게 쭉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러닝은 다음 날 와서 또 그 다음 날 한 달 동안 계속 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좋아지는 거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에 좋아지는 걸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뭐 패스트 러닝, 슬로우 러닝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러닝이 돼서 학습이 돼서 그게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리텐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러닝, 오프라인 러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프라인 러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해서 좋아졌는데 다음 날 도로 목이 되면은 뭐 맨날 고기 갔다가 다시 있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러닝이 중요하고 사실 오늘 연습하고 내일 연습한 사이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습 뭐 잠입니다. 잠이요? 잠. 네. 아. 그래서 이제 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어쨌든 이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인 걸로 알 수 있고요. 뭐 우리가 뭐 동물 실험 같은 거를 해봐도 예를 들어서 쥐를 뭐 재우지 않고 계속하면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운동 학습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잠 안 자고 하면은 이제 벼락치기는 되는데 뭐 그냥 뭐 프레시 메모리죠. 잠깐은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지가 않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휘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결국은 이제 컴퓨터로 치면 램에 있는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하드웨어에 이제 잘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이제 그게 자기께 되는 거죠. 단기 학습에서 이게 잠을 자게 되면 이게 장기적인 기억으로 넘어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MRI 중에서 이제 기능적 MRI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무슨 행동을 하면서 이제 MRI를 찍으면은 저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니까 이 똑같은 지금 이제 골프로 치면은 이게 첫날 배울 때입니다. 이게 빨간 게 이제 뇌가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뇌 이런 데가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네. 빨개져 있네요. 처음에는 뭐 못하니까 이것저것 막 다 동원을 하는데 점점 훈련을 많이 해서 좋아지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요것만 조금만 동원을 해도 똑같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학습의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신경 손상 정도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막 손상 정도가 아주 심한 분들은 뇌를 하나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 뇌를 다 동원을 하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점 기능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기능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손상 정도가 적은 분들은 동원하는 게 이렇게 조금 적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뇌가 이게 뭐 결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소성의 하나죠.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있지 않고 계속 변환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신경 재활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제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 이제 완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주 팬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스템셀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어떤 있죠.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배아에서부터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아 줄기세포처럼 줄기세포를 넣으면은 이게 잘 가서 그게 이제 신경으로 알아서 딱 다시 재생이 될 거다라는 이론적인 거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이게 지금 뭐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를 해봐도 거의 다 이 줄기세포를 넣어줘도 그게 살아있지를 못하고 다음날 가면 다 죽고, 그리고 줄기세포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던 기능의 신경세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은 하지만은 뭐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자신 있게 권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의학 기술이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처음 정상적인 뇌 상태로 좀 줄기세포가 성장해서 좀 네. 복구되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뭐 원래 A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은 A라는 세포를 딱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떤 세포로든지 다 분화할 수 있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면은 그게 딱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술이 없고, 일단 거기다가 뭐 억지로 이제 뇌를 열고 거기다 심어줘도 네.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조금 이론적인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재활 치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조금 기능의 대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기를 자극을 해서 뭐 손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뇌파를 갖고 이제 뭐 어떤 보조기를 사용해서 보조기를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합병증, 뭐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뭐 무슨 뭐 관절이 굳지 않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재활 치료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반복 학습을 통한 촉진.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히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좀 재활의 진행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경우가 그럼요. 있는 거죠. 네. 뭐 합병증이 있으면은 지금 합병증 치료하느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세 개가 조금 메인, 두 번째가 메인이고 네. 아래 두 개가 조금 서브로 네네.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네. 이제 재활 치료의 본질은 아까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결국은 우리가 바이올린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배운다 칠 때는 굉장한 연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결국은 재활 치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네.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이트머님이 질문 먼저 주셨는데요. 40대 중후반이신데 열공성 뇌경색이 올해 1월에 좀 생겼다고 왔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발음이 좀 술 취한 것 마냥 나와서 응급실로 가셨고, 지금은 혈소판제와 스타틴 드시고 계시고 구음 장애가 조금 오셨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평소에 잘 되던 발음들이 병이 오고 나서 좀 힘들어졌다고 하십니다. 다시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구음 장애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손 다리가 이제 마비가 오는 것처럼 이제 혀에도 이제 미약한 이제 그 뭐라 하네, 혀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혀 근육에 힘이 조금 돌아오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좋아지는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자들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혀 근육을 조금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대표적인 예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이런 구음 장애를 극복하는 운동들이 좀 어떤 게 뭐 있나요? 혀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이제 뭐 실제로 혀를 움직이면서? 네. 하고 뭐 보통 이제 혀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이 혀를 우리가 근력 운동처럼은 안 하잖아요. 그쵸. 생각해본 적이 없죠,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랍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하드 뭐죠, 아이스크림 이렇게 막대 같은 걸로 하고 그거를 역기로 삼아서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혀 움직이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네.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꿈을 이루다님 질문인데요. 뇌경색이 와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들이나 이신 것 같아요.
뇌 MRI는 매년 찍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몇 년마다 찍어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뇌경색 오시면은 이제 처음 찍고 한 일주일 있다 찍고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한번 찍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매년 찍어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새로운 증상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찍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남들보다는 이제 조금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약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MRI를 매년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채팅창보다 좀 궁금한 건데 왕빈님께서 네. 좀 이런 뇌신경 손상 재활 중에 뭐 노래하는 건 어떤지 이렇게 네. 물어보셨어요. 노래하는 게 실제로 좀 재활 과정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특히 이제 뭐 실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노래를 조금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네. 실어증은 이제 뇌 특정 부위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인데 노래하는 뇌하고 언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뇌하고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말씀은 못하셔도 노래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좀 노래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가사가 있는 노래를 하는 것도 말이랑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는 리듬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그래서 이제 말씀은 못해도 노래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네. 신기하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딱 뇌가 딱 법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강의 내용 조금 더 살펴본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그 구속 치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constrain이라고 그러는데 네. 멀쩡한 손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 저게 지금 예. 다친 손이 아니라 멀쩡한 손을 네, 쓰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이제 원숭이 실험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뭐 실질적으로 요즘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원숭이에서 이렇게 감각을 일부러 조금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멀쩡한 손이 있으니까 멀쩡한 손만 자꾸 쓰고 좀 이제 다친 손은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의 그림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손을 그러니까 계속 안 쓰다 보니까 네.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기능이 있는 분들은 뭐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에서도 한쪽은 이제 뭐 장갑 같은 거를 끼고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거죠. 재활 치료를 계속 뭐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일상생활의 90%를 이제 한 손만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손이 빨리 회복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뇌에서도 변화가 아까 왔던 변화가 확실히 오고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상 이제 뭐 90% 동안 쓰기가 어렵고 뭐 우리 재활 치료가 뭐 아직 뭐 한국에서는 이제 30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쓰면은 좋아진다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재활 치료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치료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봇 치료는 옆에서 뭐 치료사가 계속 도와주면 좋은데 24시간 계속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반복적으로 조금 일정한 패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옆에서 치료사가 도와주셔도 비슷한 효과는 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도 측정을 하면서 피드백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손으로 움직이더라도 좀 재밌게 하려면 이제 뭐 우리가 VR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쓰면은 이제 뭐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몰입도를 또 좀 높이고 그러니까 좀 따분한 운동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하든지 많이 쓰게 하는 목적인 거죠. 결국은 뭐 기술과 접목시켜서.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 이름 붙은 치료법들이 많았습니다. 뭐 일부
저 병원 이름을 얘기하기 힘든데 뭐 유명한 게 이제 보바스라는 부부 의사가 만든 치료법들이 이제 뭐 반사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뭐 1930년대 얘기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그 아까 구속 치료가 나온 이유는 뭘 해도 좋다. 어쨌든 한목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일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이라고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잘하면은 이것도 조금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올린을 잘 치고 싶으면 바이올린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죠. 뭐 드럼을 하면은 바이올린도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목적적으로 자기가 좋아지고자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뭐 수만 번의 단위 이상으로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활치료의 이제 이론이기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전기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능을 못 하니까 전기로 이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 되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다리 같은데 이제 걸으시면은 이제 그 다리가 이제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드는 힘이 없어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이제 걸을 때만 이렇게 조금 자극을 해주고 그렇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네네 거죠. 그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들은 조금 불편하시니까 잘은 안 쓰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뭐 몇 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아주 뭐 최근이죠. 2023년도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니까 센서를 이제 근육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육의 움직임 완전히는 못 움직이잖아요. 근육의 움직임을 이렇게 알아내 가지고 네. 이제 수술을 해서 여기다 이제 전기 자극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비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갖고 이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 뭐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뇌를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전극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거를 뇌파를 분석해서 이 로봇파를 움직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 환자분이 물을 마십니다. 이거 막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마비가 돼서 두 손을 다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말이 그렇지 이제 뭐 스위치 온 오프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유도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복잡함이 있을 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은 이 생각하는 의도를 조금 빨리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뇌파만 이용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기하네요. 나중에는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뇌파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그런 장난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어떤 뇌파를 해서 불을 켜라 꺼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진짜 발전하면은 뭐 리모컨 같은 거 안 쓰겠죠. 뭐 뇌파 갖고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 같은 네, 것도 뉴럴링크가 기대되죠?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방법인데 네.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죠? 똑같이 뇌파를 기록을 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로봇파를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마비된 자기 팔에다가 전극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가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전기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컵을 먹을 수 있는. 이분은 이제 자기 손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아주 첨단 기술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연구가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좀 한참 걸리겠지만은 뭐 아까 뉴럴링크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상용화의 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좀 궁금증이 든 게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호를 열로 강제로 옮겨줘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활 같은 경우는 조금 스스로 반복을 해서 길을 새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좀 재활 자체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재활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뭐 반복을 해야 되지만은 네.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더 자기 원하는 운동을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뇌 회로를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임무를 수행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네. 재활도 가속화시켜 준다 이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 이제 아주 최근 트렌드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게 목적이지만은 네. 재활 치료를 위해서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뇌파를 자기가 원하는 뇌파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자꾸 원하는 회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척수 손상 환자인데요. 이제 이거는 뇌파를 의도를 인식을 해가지고 척수에다가 이제 요추에 있는 척수에다가 다리로 가는 신경 자극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우울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뇌 자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능적 MRI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나서 이게 정상적인 뇌는 이런데 뭐 뇌졸중이 왔을 때는 여기가 정상보다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됐다. 아니면 여기는 너무 다운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울증에서는 효과가 있어서 몇 군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직 이제 뇌졸중에서는 운동에서는 조금 아직은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뇌에 어떤 그 자기장이나 전기를 흘려서 뇌를 인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뇌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뇌에서는 이제 전기로 바뀌게 되는데 전기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또 뇌가 이렇게 뇌세포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진동 주파수에 맞춰서 교류 자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수술로 심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망가지면은 이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 뒤는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이 죽는 건데 이렇게 붙는 거죠. 딴 옆 동네하고 붙어가지고 이 기능을 대신하려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뭔가 이렇게 같이 얘 A하고 D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뭐를 생각을 하거나 움직이는 연습을 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활성화가 같이 되면은 엮이게 된단 말이죠. 영어로 이제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fire를 하면은 막 서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은 회로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와이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뇌 가소성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아까 약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인돼서 쓰지는 않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도파민 계통이라든가 아세틸콜린 계통들은 이제 뇌에 조금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이제 졸리는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약 먹이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걸 이제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꼭 드셔야 될 때는 드시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나쁜 약들은 좀 피하고 도움이 되는 약들을 조금 쓰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뇌 손상 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다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하나만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 증상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옆에 분들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러냐, 그건 굉장히 비교가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오는 위치는 있지만은 뭐 환자분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제일 많이 있는 게 마비죠. 마비도 안 오는 분들도 있죠. 뇌졸중이지만 위치가 그 마비 오는 위치가 아니면 뭐 언어만 실어증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감각장애 있고, 통증, 균형, 삼킴장애, 실어증, 무시, 뭐 실행증, 경직, 뭐 이렇게 다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좀 손상 양상이 달라서 네. 증상도 다 달라진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대표적인 거 아주 뭐만 좀 관심 있으실 만한 것들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보툴리늄 톡신 놓는 건데 이제 경직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마비가 풀려야 되는데 경직을 이제 보톡스를 놓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톡스가 개발되기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뇌성마비나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주름살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많이 쓰죠. 네네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주사 맞으면 한 3-4개월 정도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어 치료, 그다음에 인지 치료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요즘 컴퓨터로 많이 합니다. 컴퓨터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식도의 넘김도 조금 좋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연화 장애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워하시는데 삼킴 장애죠. 그래서 살에 많이 들고, 또 살에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흡인성 폐렴이 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뭐 음식물의 점도를 조정한다거나 뭐 여기 목에 있는 근육, 삼킴에 관련된 근육을 이제 물리치료 시키듯이 이제 재활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제 뭐 튜브를 계속 꽂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요. 영양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2-3주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셔서 조금 그렇죠. 오래 있다가 영 안 될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근데 뭐 95% 이상은 다 입으로 다 드실 정도로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디오 투시 검사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뭐 이거는 이제 독특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측의 두정엽이 망가졌을 때는 시야는 살아 있는데 왼쪽을 잘 인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쪽만 그리시고, 가운데를 선을 나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우쳐서 나누시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운데 하라 그러면 왼쪽 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도 왼쪽에서 먼저 오니까 차 오는 거 인식 못 하고, 사람도 툭툭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예후가 안 좋은데요. 이제 뭐 이런 증상들도 있고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는 거고, 또 자주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넘어지시면 이분은 뭐 인공관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지셔서 또 수술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여러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재활치료라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의 회로를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대개 연세가 좀 있어서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뇌의 가소성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뇌의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치료 방법도 결국은 많이 써서 새로운 회로, 뇌 가소성을 좋게 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첨단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당장 1-2년 내에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뭐 한 10년 내에는 조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뭐 아까 뭐 일론 머스크처럼 맞습니다. 예,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갖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좀 마비나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환자분들도 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반복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노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많은 기술과 함께 잘 노력해서 재활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강의를 살펴보는 동안 좀 질문이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써니님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왼쪽 뇌의 광범위한 출혈로 개도 수술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일반실로 옮겨 입원 중이라고 하십니다. 재활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70대 후반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네. 뭐 이 정도 인포메이션으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개두술 후에 얼마나 이제 뇌가 이제 남아 있는 조직이 있고 그러냐에 따라 다른데 뇌 경색하고 뇌출혈하고 조금 예후가 조금 틀립니다.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MRI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환자실에 40일 있으시면은 생각보다는 꽤 오래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근데 심각한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일반실로 오셨으니까 이제 재활 치료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결희님 질문인데요. 40살에 뇌출혈이 엄청 크게 와서 재활에 성공해서 지금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오른쪽이 터졌는데 그 당시 40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왼쪽 무릎 밑으로 저림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건 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후유증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이제 뭐 감각은 그래도 운동보다는 조금 경하니까 이제 뇌라는 게 이제 지금 오른쪽이 망가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 파이버들이 이렇게 저 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다리 쪽으로 이제 조금 감각 증상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은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감각은 이제 조금 대수롭지 않다. 근데 감각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게 집중을 하면은 점점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내 감각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신경 쓰고 이거 왜 이럴까 그러면 점점 그게 증폭이 되고 그게 저림이 굉장히 불편한 증상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저림 증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약들도 있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이제 후유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또 일반인으로 잘 회복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저림 증상이 아직 후유증으로 남아 계신 건 좀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BSNPY님이 조금 긴 질문 주셨는데 좀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모친께서 척추 수술을 하고 실밥을 뽑는 날 간성 혼수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뭐 기관 절개를 하셨고 뇌 손상이 조금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유아퇴행적인 성격 변화가 있고 그다음 기억력은 유지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 재활하시고 지금은 앉거나 서지를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수술한 지 4년째인데 이제 추가 검사는 받지 않았는데 다시 좀 걸을 수 있도록 좀 검사를 받고 해보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회복 가능 여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초기에 이제 얼마나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셨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연세가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태가 중요하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산소증이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성격 변화는 조금 왔지만은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저산소증이라는 게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연탄가스 중독 같은 그러한 증상들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지금 4년째면은 뭐 특별한 검사는 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데 기능을 못 하신다면은 조금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능이 원래 안 되는 정도면은 지금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재활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봐서 이 상태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뭐 안 하셔서 안 하시는 경우는 이제 거기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원래 최선을 다해도 이제 그 정도까지면은 이제 그거는 더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상태에 따라서 재활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한 가지 정도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희님 질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여성이시고요. 뇌졸중, 뇌출혈 수술하셨고 모야모야병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뇌수두증도 2번이나 했는데 좀 재활을 계속 8년 동안 지났는데도 아직 왼쪽 힘이 약해서 지팡이 아니면 좀 힘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도 좀 같이 찌고요.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기억력도 좀 약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혈관성 치매가 올지 좀 걱정이 되고 이런 종아리 붓고 아픈 증상이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좀 고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뭐 혈관성 치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를 많이 이제 다치시고 수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혈관성 치매가 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뇌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뭐 이제 지금 아마도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아마도 이제 자꾸 이제 살도 찌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치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많이 대비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건 결국은 뇌가 조금씩 기능이 뭐 기억력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네. 우리가 레저버라 그러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100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가 떨어지면 아직은 70이 있단 말이죠. 100만큼 못하지만. 근데 내가 가진 게 30밖에 없는데 그게 70%가 떨어지면 진짜 그거는 없어져.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 뇌를 풍성하게 평소에 조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치매가 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 이제 뇌를 풍성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서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노력을 네. 기울이셔야 하는 상황일 것 같다고 좀 말해 네.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이렇게 뇌 손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많이 좀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 한마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하고 비교해 보면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누적이 돼서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뭐 한 달 전보다는 좋아지고 조금 이제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시면 어쨌든 그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자꾸 이제 연세도 들어가고, 되게 이제 뭐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꼭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계속 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걷는 것도 많이 걸으시고 손도 많이 쓰시고 좀 어줍지만은 계속 쓰시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그래야 잘 유지가 되고 뇌를 풍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노력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50분 정도의 시간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백남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7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